어깨가 결리고 삐걱거리던 증상이 있었던 윤모 씨. 점점 상태가 심각해지더니 결국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할 지경으로 아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50견이 왔나 싶었지만 진단명은 바로 회전근개 파열. 그동안 치료를 미뤄둔 탓에 윤 씨의 어깨 힘줄은 이미 많이 찢어지고 많이 해져버렸습니다. 한 번 끊어진 힘줄은 자연 치유가 어렵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고 난 뒤에야 윤 씨는 지난 날을 후회했습니다. 낡고 너덜너덜해진 윤 씨의 어깨가 다시 쌩쌩해질 희망이 남아있을까요? 어깨 질환의 대표죠. 네. 회전근개 파열. 진짜 심각한 상황까지 갔던 분 많이 보셨잖아요. 예. 어떤 경우까지 가던가요? 일단은 파열도 뭐 천차만별이니까요. 옷이 찢어져도 뭐 모양이 다 제각각의 그 뭐 파열 크기나 이런 것도 다 다르듯이 뭐 사람의 어깨 힘줄도 손상되는 정도가 다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가장 뭐 심각한 경우는 결국 이제 어쨌든 끊어진 거 봉합을 잘하면 치료할 수 있는 거를 봉합이 불가능한 정도까지 이제 악화돼서 오신 분들이 가장 이제 심각한 경우라 볼 수 있겠죠. 불가능할 정도로. 예.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뭐 크게 찢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작은 파열이 점점 진행해서 이제 크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초기 단계 치료하면 아무 일도 아닌 거를 이제 방치하고 정확한 진단도 못 받고 계시다가 완전히 봉합이 힘들 정도로 다 쪼그라들어서 예, 그런 경우가 제일 안타깝고 이제 심각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열이 됐다는 건 뭔가 완전히 망가지게 찢어졌고 뭔가 복구가 안 되고 뭐 이러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거는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예, 파열도 이제 양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구멍이 났을 때는 이제 완전 파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어쨌든 구멍이 나서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제 수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 그 전 단계로 뭐 조금 해진 정도거나 부분 손상 정도 있거나 하는 경우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파열이 있다 하더라도 부분 파열 또 이제 하여튼 사이즈가 아주 뭐 크지 않은 경미한 정도의 뭐 이런 파열 같은 경우는 충분히 뭐 초기에는 보존적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열이 있다고 그 자체만 갖고 다 아픈 건 아니고 동반되는 염증 이런 것들이 함께 동반되면 이제 그때 그것 때문에 통증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약물 치료 같은 걸 통해서 역시 염증을 조절하고 그 이후에 관절의 유연성과 힘줄 탄력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이제 초기에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뭐 주사 치료 같은 것도 요새 힘줄 재생을 돕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이제 선택적으로 잘 시행하면은 또 환자분께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사나 뭐 이런 운동 이런 거는 근본적인 치료는 아닌데 그래도 파열의 진행을 좀 막아준다 이런 그런 치료네요. 예, 뭐 진행도 좀 이제 막아주는 효과도 있고 현재 있는 불편, 통증을 좀 해결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진단이 내려져서 문제가 있는 걸 아시면은 환자분도 이제 조금 생활 패턴을 바꾸면서 좀 조심하는 효과가 있을 테니까 이제 그러면서 조금 경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수술이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술을 해도 아프다 그러고 또 수술할 때 너무 힘들지 않을지 이것 때문에 내가 수술해야 되는데도 자꾸 참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심해지고 이것도 굉장히 문제거든요. 예. 수술 전날 입원하셨을 때는 되게 편안하게 회진 돌 때 편안해 보이셨는데 다음날 수술 당일이 돼서 막 너무 겁이 난다고 그렇죠, 맞아요. 밤새 유튜브를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좋은 얘기만 다 들으시고 갑자기 지금 이거 꼭 해야 되느냐고 아침에 돼서 난리가 나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이제 어깨 수술을 이제 이런 특히나 회전근개 봉합술, 어깨 힘줄 봉합술 할 때 다 열어서 이제 개방적 수술을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이런 내시경, 관절경 장비가 워낙 발달되고 대부분 다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죠. 그래서 관절 내시경이라 해서 관절경.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구멍만 좀 몇 개 뚫어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모니터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뭐 큰 절개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자체로 통증도 좀 적고요. 또 출혈이나 뭐 상처나 이런 것도 뭐 거의 지금 이제 심하지 않고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뭐 근육 절개가 없기 때문에 뭐 입원 기간이나 재활 기간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단축시킬 수가 있고 수술 받으시고 뭐 하루만 지나셔도 뭐 편안하셔요. 대신 이제 하고 나면은 봉합한 힘줄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이제 팔걸이를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불편이 좀 있으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나아서 다시 좋은 어깨 상태를 만드시려면은 그 정도는 좀 감수하시고 치료 받으시면 또 좋은 결과를 다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겁내지 마시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실질적으로 파열을 검사했더니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정도의 완전 파열인 경우에는 결국에는 진행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팔을 안 쓰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쓰고 하다 보면은 일단 구멍이 나면 주변부에 더 많은 부하가 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해지는 게 더 심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근본 해결은 결국 수술적인 게 이제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또 다시 또 찢어져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을까요? 예, 이제 뭐 정상 힘줄 얼마나 즐기면은 이게 이제 젊을 때는 사실 파열이 별로 없거든요. 차라리 이제 다쳤더라도 힘줄이 끊어지기보단 골절이 생기지 힘줄이 끊어지는 일은 없어요. 젊을 때는. 왜냐면 그만큼 힘줄이 튼튼하기 때문인데 연세가 들고 이제 노화에 따른 변화가 생기면 이제 힘줄이 약해지다 보니 파열이 생기거든요. 전체 힘줄질은 그 연세에 따른 노화만큼의 노화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데가 파열이 되거나 봉합한 부위가 또 약해져서 또 파열이 되거나 이런 재파열이 항상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봉합했더라도 이 힘줄 질 자체가 원상태가 젊을 때 다시 그 힘줄로 돌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봉합해서 잘 아물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관리를 잘 하셔야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발 가능성이 있군요. 환자분들 보면 또 재파열이 걱정돼서 막 또 법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좀 이상한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고혈압 있다, 뭐 심장병 있다,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식이 조절하고 그 다음에 뭐 운동하고 이런 거 하라고 하잖아요. 네. 안 하면은 재발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유독 뭐 허리, 뭐 어깨, 뭐 무릎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재발하면 다 병원 탓을 해요. 그러네. 정말 그런 거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참 정형외과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진짜 억울하신 거예요. 박사님 진짜 억울하신 이거 많이 써서 생긴 병인데 이거를. 그러네. 근데 저는 듣다 보니까 이게 어깨 질환이 그 나타나는 증상이 다 거기인 것 같아요. 비슷비슷하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 계세요. 뭐 증상을 들어보니까 나랑 너무너무 똑같은 거야. 아 그래서 나도 회전근개 파열인가 보다 하고 인터넷에 회전근개 파열 쳐가지고 내가 그 운동을 다 열심히 따라했다. 근데 그래도 안 낫는 거야. 아니 근데 이건 뭐지? 아 그러면 나는 이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병원에 가면서 내가 이렇게 저요 회전근개 파열로 왔는데요.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오시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네. 분들. 네. 이렇게 미리 진단하고 오시는 분,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 자가 진단을 해서 오시는 분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세요. 이제 진료 보러 오신 분들 보면은 인터넷도 보고 누구 뭐 주변에 얘기를 듣고 하니까 내가 딱 이 증세인데 하면서 오세요. 근데 이제 보면은 또 다른 양상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질환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대신 증상은 다 통증으로 나타나니까 환자분들은 좀 이제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깨 통증이 있다 그러면 다 그냥 오십견으로 대표됐죠. 그렇죠. 근데 사실 보면은 오십견 말고도 뭐 석회성 건염, 충돌 증후군, 또 힘줄 파열 뭐 다양하게 있고 뭐 그 이외에 또 어깨 관절염까지 뭐 다양한 증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자가 진단을 뭐 해보려는 노력을 이제 요새 워낙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니까 한 번쯤 이렇게 뭐 참고로 또 보실 수는 있겠는데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이제 병원에 오셔서 또 어깨 전문가와 진찰을 받고 좀 상의를 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시면 일단 엑스레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찍는 게 보통이고 진찰이 중요합니다. 어깨는 진찰을 해서 그것만으로도 많이 이 해당되는 질환의 범위를 좁힐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힘줄 문제나 이런 게 의심되면 이제 그 이후에 정밀 검사로 뭐 초음파나 MRI 같은 걸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조건 뭐 MRI 찍고 막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단계에 맞게 이제 진찰 받고 하시면은 또 좋은 또 답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 아는 친구는 골프를 진짜 잘 쳐요. 매번 전화하면 골프장에 가 있어요.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어깨가 아픈데도 계속 가서 친다는 거예요. 네, 아픈 건 이렇게 해서 다 치료하는 거야 이러길래 제가 제일 무식한 소리 하고 있다고 제가 구박도 하고 했는데 어깨를 많이 쓰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어깨 건강에 어떤지 이게 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예, 뭐 지내면서 요새 워낙 스포츠 활동도 많으시고 관심 있는 운동을 거의 뭐 이제 운동선수가 아니어도 일반 분들도 전문가 수준으로 잘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잘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도 삶의 또 행복이기 때문에 잘 유지하시는 게 좋은데 중요한 게 이제 통증 없는 범위 내에서만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너무 그 운동에 대한 애착과 뭐 이런 또 사랑이 넘쳐서 통증을 이겨내면서까지 하시는 건 문제죠. 그래서 항상 기준은
내 몸이 버틸 수 있는 정도. 그건 다 항상 통증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뭔가 큰 불편이 없이 할 수 있으면 뭐 잘 그런 것들을 이제 이어나가실 수 있는데 뭔가 통증이 반복된다? 그 강도가 좀 심해진다 하면은 한번 좀 정확한 진단받는 게 중요하시고요. 항상 운동 전후에는 스트레칭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항상 어깨 건강을 위해서도 자세를 바로 하고 어깨를 펴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충실히 하는 게 뭔가 이런 문제를 만드는 걸 좀 평상시 예방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뭔가 그런 걸 이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예, 그죠? 그런 거. 통증은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네. 통증은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뭐 어깨진원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관절이 마찬가지죠. 초기에 빨리 진단하고 그 다음에 관리해서 일찍 치료를 해야만 더 악화되는 상황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항상 제 가장 좋은 생활 습관을 이제 키워야 되고 항상 이런 것들을 내 몸속에 꼭 갖고 있어야만 뭐더 망가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또 몸이 틀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이제 초기 진단과 치료 그리고 생활 습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